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엄마가 나를 낳고서 일어났던 일. 저는 기억나진 않지만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198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시고 6개월에 접어들 때쯤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간 단칸방에는 창문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창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통 크기의 창문인데 부엌과 연결되어 있던 창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연탄을 쓰는 집이었고 부엌 쪽에 연탄 피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집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만 이왕 이사 온 거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한 당일 밤부터 아버지께서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부엌과 연결된 창문에서 알 수 없는 시커먼 무언가가 흘러들어와 저희 아버지를 누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위에 눌리지 않기 위해 자는 방향도 바꿔보고 자리도 옮기셨지만 가위에 계속 눌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전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무더운 여름 8월 중순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난 뒤로도 아버지께선 계속 가위에 눌리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굉장히 바쁜 날이셨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난감해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위에 더 심하게 눌리셔서 하루 종일 기분이 무척이나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미팅을 준비하던 도중 새벽에 잠을 설쳐 피곤하셨던지 잠깐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도 가위를 눌리셨는데 내용은 기억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섬뜩하고 무서웠더랍니다. 이윽고 직감적으로 마음속에서 집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의 중요한 미팅을 미루시고는 무작정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머니께선 대답이 없으셨죠. 평소 같았으면 어디 잠시장이라도 보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뒤로 가서 바깥과 통하는 창문을 깨고는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던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셨고 들어가 보니 연탄가스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을 하고 태어난 지 한 달 된 저와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단 어머니라도 살리려는 생각에 어머니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가셨고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길가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 한 대를 급히 세우시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이 하나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그 차를 잡아 타시고 당연히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옆에서 어떤 남자가 대학병원엔 인큐베이터가 없으니 S병원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S병원으로 갔고 다른 응급처치와 병원분들의 도움으로 저희 어머니는 3일 만에 그리고 저는 7일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선 더 이상 가위에도 눌리지 않으셨고 이상한 꿈을 꾸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라며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구나. 내 엄마만 없고 차를 탔는데 병원에 도착해보니 옆에 내가 있더구나. 도대체 누가 널 데리고 나온 건지. 그리고 그 차에 탔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 옆에는 누구도 탄 사람이 없었는데 S병원으로 가라고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구나. 운전하신 분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대학병원으로 갔을 것이고 그랬다면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없었겠지. 두 번째 이야기. 동티라는 재앙. 흔히 오래된 담벼락이나 화장실을 허물 때 기가 약한 사람이 씌인다고 하는 게 동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장이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러 갔는데 담을 허물고 거기에 다른 걸 지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담을 허물고 옛날 화장실을 부수는 일을 6번 정도 따라갔었는데 그중 2번 동티에 걸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티 걸린 사람은 안타깝게도 집에 있었던 우리 어머님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그날 담을 부수는 일이었는데 담 주위에 좁쌀이나 콩 같은 걸 깔아놓았더군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라고는 생각했지만 어른들이 하는 거라 뭐라 말 못하고 열심히 담을 부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아프기 시작했죠. 증상은 아침과 낮 동안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밤만 되면 몸이 아프고 꼭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었습니다. 병원도 몇 번이나 갔지만 이상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 동티에 걸린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의 어머님을 데려갔고 그 다음부터는 아픈 게 없어졌습니다. 거의 10일에 걸쳐 어머님이 많이 아팠었죠. 이게 동티라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고 2번째는 오래된 화장실을 부수는 일이었죠. 그날 아침부터 부수기 시작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어쩔 수 없이 잠시 중단하고 오후부터 다시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그 옆집 아저씨가 반신불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동티에 걸렸다더군요. 난 동티라고 하면 그냥 몸이 조금 아픈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대로 걸리면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게 동티죠. 그리고 2달 정도 뒤에 그 아저씨는 자살했다더군요. 옛날 화장실이나 담벼락에 사람의 손을 많이 탄 물건들은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20년 전 현충원에서 있었던 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일이 환상이었는지 뭐였는지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만 당시엔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중1 때 일본 어부에 들었었는데 어느 봄날 일본 어부 전체가 토요일 현충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토요일에 있는 수업을 전부 빠진다는 특례에 좋아하며 버스를 타고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해서 저희는 각자 가져온 마른 수건으로 비석 하나하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빼먹는다고 좋아했더니 생각보다 꽤나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봄날 화창한 햇빛도 거침없이 내려쬐고 허리도 뻐근하게 아파오기 시작하자 저는 잠시 묘비 단락 옆길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창하니 좋던 날씨에 갑자기 구름이 살짝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햇빛 때문에 땀이 삐질 났던 참이라 오히려 좋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앉아 맞은편 묘비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던 묘비에 무언가가 앉아있는데 뭐랄까 설명하기가 쉽지 않군요. 제가 상상해낸 환상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희끄무레한 연기 같은 것이 사람 형상을 하고 묘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을 보면서 묘비에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형상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휙 돌아보다니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달려오는가 싶더니 휙 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초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제 눈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앉아있던 묘비 위에도 말이죠. 순간 든 기분은 묘하게도 무섭다나 신기하다가 아닌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그 묘비를 따뜻하게 내려쬐어주는 햇빛을 보고 있자니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진 듯한 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경험을 겪고 저는 아무 탈 없이 현충원 묘비에 묻힌 이들에 대한 경례와 묵념을 하고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경험을 말해주었는데 다들 거짓말이라면서 믿질 않더군요. 솔직히 저도 제가 정말 이것을 본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분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랄까요. 무서운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현충일 날이면 묘비를 정말 열심히 정성 들여 닦습니다. 그게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뮤비를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때의 그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부디 그분들이 편안하게 저 세상에서 잠들어 계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